네, 여러분. 우리 이제 드디어 입문 시간을 마치고 TSC 3급을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입문 과정을 거쳐온 이유는 TSC 3급을 좀 더 확실하게 획득하기 위해서겠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꼼꼼히 복습을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제목을 읽어볼게요. 요거 어떻게 읽는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제 우리가 TSC 3급을 정말로 따실 거라면 이 정도는 복습하시고 읽을 줄 아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띠이크어. 띠이크어. 무슨 뜻이었죠? 제1과라는 뜻이었죠. 제1과의 제목을 한번 보자 하니 TSC 소개 및 자기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입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자기소개하는 방법을 조금씩 배웠었어요. 어떤 걸 배웠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네, 자기소개한다고 우리가 이름을 배웠었고, 혹은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도 물어봤었고, 혹은 우리 가족은 몇 명이 있다 라고까지도 배워봤었죠. 오늘은 이제 TSC라는 시험에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가 정형화된 답변을 한번 더 익혀보도록 할게요. 네,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TSC 시험 이해하기입니다. TSC 시험을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지피지기 100점 100승이란 말이 있죠? TSC 시험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더 확실하게 획득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제1부분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TSC 시험은요, 제1부분부터 7부분까지 총 7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제1부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TSC란 어떤 시험일까요? TSC란 여기 써있는 대로 Test of Spoken Chinese. 네, 수험자의 중국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말 그대로 중국어 말하기를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라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채점을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문법, 그리고 어휘, 발음, 유창성을 기준으로 채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되겠죠? 발음이겠죠. 발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에도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끝까지 항상 시종일관으로 많이 말해보고 많이 연습해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지켜주신 분이라면은 이런 발음 따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TSC 3급을 목표로 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3급은 어떤 수준이냐 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먼저 TSC는요 레벨이 총 10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레벨부터 제10까지가 있는데 똑같은 시험을 봅니다. 1급을 받을 사람이나 10급을 받을 사람이나 똑같은 시험을 봐요. 한 장소에서 똑같은 시험을 보는데 내가 말하는 수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사람이 뭐 1급을 줄 수도 있고 3급을 줄 수도 있고 10급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3급은 5급보다는 좀 떨어지고 1급보다는 조금 높은 편인데 우리가 보통 레벨 1부터 3까지는 초급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곧 뭐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따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TSC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TSC 3급의 수준은 어떠냐? 자신과 관련된 화제 중에서도 자주 접하는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고 네, 이게 포인트죠. 뭐 유창하게 엄청 길게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다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어도 되지만 발음을 좀 더 신경 써서 혹은 나의 의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마디를 짧게 하더라도 제대로 구사하는 것이 훨씬 더 잘해 보인다고 얘기했던 포인트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한된 일상적인 화제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한 단어와 기초적인 어법에 맞춰
구상한 간단한 문장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단어량을 여기 TSC에서 엄청 높은 걸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수준들을 이제 제대로 익히기만 하고 계시면은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TSC 상급을 획득하실 수 있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음과 성조가 부정확하고 어휘가 부족하며 모국어 영향도 강하지만 외국인이 말하는 중국어에 익숙한 중국인이라면 이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사장님 나빠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발음도 부정확하지만 우리가 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수준의 정도만 해도 TSC 상급을 얼마든지 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한다면은 여러분들 자신감을 얻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볼게요. 그러면은요, 제가 그 TSC는 총 1부부터 7부분까지 7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총 26개, 26개의 문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제 1부분 같은 경우는 自我介绍,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오늘은 자기소개에 대해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자기소개 같은 경우가 어렵지가 않아요. 절대로. 항상 일부분은 질문이 몇 개가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진 대로 여러분들이 답변만 달달이 외워가도 일부분은 여러분들이 점수 획득하는데 절대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2부분 칸도 회다. 네, 그림을 보고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은 왜냐면 우리는 이미 질문을 알고 들어가는 경우고 그리고 일부분 같은 경우는 물어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생각할 시간 따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지? 제 2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3초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 초 단위예요. 초 단위. 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는 사실 1부분부터 7부분까지 봤을 때 레벨이 1부분은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어려워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 1부분, 제 2부분, 제 3부분 같은 경우는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이런 7부분이나 6부분, 5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만이라도 구상할 수 있다면은 제 3급은, TSC 3급은 어렵지 않게 획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제가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과정을 이제 공부하면서 제3과 제4과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될 텐데, 하나하나 좀 더 짚어가면서,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TSC에 좀 특징이 있다면은, TSC는 그림을 보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TSC 답변에 대해, 요령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요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TSC 시험을 보신 적이 있은지 모르겠지만 TSC 시험장을 가면요. 모두가 다 같이 앉아 있어요. 다 같이 앉아서 뭐 좀 사람 많은 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칸씩은 다 띄고 이렇게 가까이 앉아갖고 헤드셋을 끼고 시험을 보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 가시고 막 그러면은 시험에 익숙하지 않으시고 혹은 중국어에 자신이 없으시면은 위축되어 갖고 대답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다 엄청 유창하게 대답을 하는데 나는 저렇게 대답 못하는데 하고 대답을 좀 망설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조차 놓쳐버려서 점수를 깎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남들 눈치 보지 마세요. 남들 그 사람들 어차피 이제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인데 절대 눈치 보지 마시고 항상 자신감 목소리로 크게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얘기했죠. 그 헤드셋을 끼고 있어가지고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내 목소리에 대해서도. 혹은 또 이렇게 시험관들이나 시험에 보면은 그 시험 시작할 때 보면은
조그맣게 얘기해 주셔도 다 들리니까 너무 크게 하지 말라 이러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크게 항상 자신감 있게만 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나는 아직 답변이 안 끝났는데 사람들은 벌써 말을 다 해버리는 바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끝까지 못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작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자신감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잘 듣자입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요, 우리가 무슨 시험을 보는 거죠? TSC가 어떤 시험이라고 했죠? 중국어 말하는 것을 이제 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보기 위해 얘가 어떠한 저한테 문제를 내주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문제를 저희가 역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니?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떠어떠한 나라에서 왔어 라고 질문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TSC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항상 잘 듣고 이 질문을 어떻게 하면 역이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어느 부분에만 내가 바꿔서 대답을 하면 될까?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는 평소에 스스로 녹음을 해보며 연습을 하자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막 헤드셋 끼고 막 그러고 있으면 내가 어느 수준으로 어느 정도로 어떠한 뭔가 컨디션으로 얘기하는지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평소에 이제 스스로 녹음을 해보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네? 라면서 고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 한번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시간입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처음 녹음했는데 나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아니면은 나는 막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조금씩 고쳐가지고 한번 이제 시험 시간 때는 제대로 가장 좋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 일상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대답하는 연습을 하자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 저희가 HSK 공부를 하면서 작문을 하면서도 저는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선생님 근데 저는 도대체 어떤 말을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너의 이제 주변에 너의 그냥 일상을 얘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답변을 유창하게 무슨 되게 전문적인 그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오늘 뭐 엄마와 같이 밥을 먹었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일상과만 관련시켜갖고 대답을 해주시면은 절대 답변하실 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들었다고 이거 뭐지? 라고 너무 막 깊게 멀리까지 가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평소 본인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한번 대입해서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요, 이제 제대로 정식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第一部分, 第一部分, 제 1부분, 自我介绍, 自我介绍, 我가 뭐였죠? 저였죠? 나 자신에 대해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가 간단하게 제 1부분은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지를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써있죠? 네, 이름, 생년월일, 가족 소개 혹은 소속 회사나 학교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다입니다. 굉장히 쉽죠? 이름, 생년월일, 가족 소개, 소속 회사나 학교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우리 벌써 입문 과정에서 이름을 소개하는 법도 배웠고 뭐 생년월일도 몇 월 며칠 이래갖고 숫자도 배우고 날짜 배운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리고 가족 소개 역시 배웠었죠. 니자요지 거렌 하면서 뭐 거는 가족에게만 쓰는 양사라고 하면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뭐 소속 회사나 학교 이 정도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어렵지 않으니까 절대로 답변을 달달이 외워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말해가지고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겠죠.